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찾아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간만에 올킬 나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반전을 했는데, 일단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경기죠. 자, 카이데르 몬테로랑 파블로 로페즈가 붙는데, 일단은 선발부터가 격차가 꽤나 있습니다. 파블로 로페즈가 올 시즌 보시다시피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몬테로보단 낫다고 봐야 돼. 몬테로도 뭐 디트로이트가 이제 올 시즌 올렸었지만은 뭐 이닝 대비 삼진 같은 이런 뭐 스토프가 아주 훌륭하다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제구력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31이닝 동안 7피 홈런 이런 식으로 피홈런 리스크도 꽤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딱히 디트나 미네소타나 빠따적으로 내세울 거는 그렇게 없기는 한데, 일단은 선발 차이는 파블로 로페즈로 쏠린다는 점. 로페즈도 이제 그 저번에 한번 휴스턴한테 5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아쉬운 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근 한 5경기 정도는 충분히 봐줄만 합니다. 전반기 막바지부터는 로페즈도 조금 이제 기어를 끌어올렸고 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파블로 로페즈다운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로페즈가 대 디트로이트는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파블로 로페즈가 통산 70타석 동안 210 정도로 디트로이트 상대를 꽤나 잘해왔습니다, 여태.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하길래 미네소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이거는 뭐 선발상의 우위가 일단은 미네소타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면이 있다고 보고, 사실 양팀 다 빠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래서 미네소타 좀 답답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불펜 소모 관련된 부분도 좀 미네소타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어제 경기를 안 해가지고 불펜 소모가 전혀 없었던 반면, 디트로이트는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펜 소모가 되게 많았어요. 이래서 경기가 좀 길어질수록 미네소타가 유리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클리블랜드. 뭐 산체스랑 라이블리 둘 다 올 시즌에는 합격점을 줄 만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산체스 같은 경우는 2점대 방어를 마크를 하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좌완 선발들 중에서는 오히려 요즘에 좀 폼이 떨어진 랑앤 수아레즈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을만한 면이 있거든요. 다만 이 산체스가 엄청나게 좋았었던 6월달 그거를 이제 좀 뒤로 하고 7월달에 3경기 동안 6.32로 조금 폼이 떨어진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컵스한테 4이닝 동안 7실점,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기가 포함된 거고, 그 외에는 뭐 6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정도로 나름대로 봐줄만은 합니다. 올 시즌에 어디까지나 피홈런이 3방밖에 없다, 뭐 제구도 안정된 면도 있고,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땅볼 투수답게.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산체스 좋게 볼만하고, 뭐 라이블리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가성비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이 친구한테 그 좀 투입되는 금액도 적은 편인데 이미 뭐 8승이나 거둬주고 방어도 꽤나 봐줄만하고, 최근에 이제 또 한번 5.1이닝 6실점으로 빠그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한테. 이후에는 또 5.1이닝 동안 2실점 해주면서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줄 줄은 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산체스나 라이블리 둘 다 모두 괜찮은 투수라고 봐도, 근데 이제 산체스는 좀 슈퍼게임, 뭐 완봉도 했던 적도 있었고 슈퍼게임을 해줄 만한 자원인 반면, 라이블리는 일단 이닝 소화가 좀 아쉬운 면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가 또 불펜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이제 2주 전쯤에 3.35라는 상당히 훌륭한 그 불펜 방어를 좀 찍었었어요. 원래 시즌 초반에 불펜 방어를 굉장히 쳐박았다가 점점 이제 불펜의 힘으로 한 3등, 4등까지 마크를 했었는데 어느덧 16등까지 떨어지긴 했어.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하더라도 저는 뭐 산체스의 일단 이닝 소화 같은 것들을 높게 사고 싶고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홈으로 돌아왔다는 거. 클리블랜드는 여태 그 7경기를 전부 다 홈에서 펼치고 원정으로 가고요. 필라델피아는 피츠버그나 미네소타 6경기 원정을 하다가 홈으로 돌아온 셈인데, 저는 여러 차례 이 필라델피아의 홈 성적에 대해서는 올 시즌 내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시즌 초반에는 좀 반반이었는데 한 15경기 동안 반반이다가 그 이후로는 40경기 정도, 한 그 경기 동안 거의 뭐 홈에서 35승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홈 승률도 좋은 팀이라 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가볼 만한 것 같네요. 일단은 양팀의 빠따가 일단 좀 시원치 않다는 점, 이게 언더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선수 모두 다 괜찮은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저는 필라 사이드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템파베이 대 신시내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7.5를 줬더라고요. 어제도 또 보니까 템파베이에서 핵심 타자 중에 한 명인 아로자레나가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껄끄럽기는 합니다. 템파베이가 요즘에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제도 뭐 16안타 치면서
토론토의 베짓을 두드러 패고 13대 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일단은 쉐인 바즈 대 로돌로 둘 다 요즘에 폼이 좋지가 않죠. 쉐인 바즈는 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이닝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고, 경기 초반부에는 나름대로 잘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템파베이도 어제 불펜을 적게 쓴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쉐인 바즈의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그 후의 운영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닉 로돌로 역시 되게 잘해주다가 이제 그 7월달 들어서는 3경기 동안 6.14예요. 폼도 떨어진 면도 있고 해가지고, 마침 지금 또 신시내티가 빠따가 약간 안 좋은 구간이 살짝 왔는데 극복을 해낸 모습도 있거든요. 템파베이도 직전 경기 때 안 좋았던 빠따 흐름을 털어냈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7.5라는 기준점은 꽤나 반가워 보입니다. 이 경기는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샌디에고 경기. 이 경기는 원래 제가 샌디에고 선발이 마이클 킹인 줄 알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마이클 킹인데 왜 이렇게 배당이 좋아 이러면서 접근했는데, 보니까 선발이 바뀌었더라고요. 메이저로. 마이클 킹일 때는 요즘 상태의 볼티모어, 어제 볼티모어가 코빈 번즈 선발일 때 경기 초반부부터 6득점 하면 6대 0으로 앞서가다가 이 경기가 연장까지 갔거든요. 따라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하긴 했지만은, 확실히 볼티모어는 요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빠따 같은 것들도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거든요. 이 와중에 근데 좀 쉬운 선발, 애덤 메이저를 만난다는 거는 볼티모어가 반갑기는 한데, 그래서 이 경기 일단 볼티 쪽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근데 영 배당도 별로고 저는 이거 영 손이 안 가네요. 요즘에 볼티모어는 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좀 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샌디에고도 어제 딜런 시즈가 노히트 노런도 달성도 하고 요즘에 팀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은 편이라고 봐요. 이 와중에 그냥 조금 선발이 아쉬워져가지고 샌디에고로 못 가는 건데, 저는 만약에 메이저가 아니라 다른 선발이었으면 이 경기는 샌디에고의 역배라든지 프렌 이런 것들도 볼만하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일 선발이 굉장히 성에 안 차는 선발이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텍사스인데 이거도 도망갈게요.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는요. 일단 토론토의 키쿠치라든지 텍사스의 히니 둘 다 좀 놓고 보면은, 키쿠치는 꽤나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히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키쿠치도 종종 7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줄 때가 있다. 이게 거슬립니다. 선발상으로는 사실 저는 히니가 떨어질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닝 소화는 부족하더라도 최근 10경기 동안 52이닝에 2.60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도 해가지고, 사실 요즘에 히니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쉽게 히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 와중에 키쿠치도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 그리고 히니도 어디까지나 토론토 애들한테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짝 보면은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3할이 넘어가더라고. 이래서 요즘에 히니가 좋기는 하나 약간 토론토한테도 좀 빠지는 모습도 있다. 그리고 텍사스가 한창 또 빠따가 안 좋았는데 내일도 일단 이렇게 저한 선발 상대로는 OPS가 되게 낮아지는 점도 있고요. 어제는 이제 또 10안타를 쳤지만 2득점밖에 못했고, 화싹 같은 팀 만나가지고 4연전 전부 수입을 하면서 보약을 먹긴 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11연패를 받게 된 화싹이고, 그동안의 화싹은 빠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이런 쉬운 팀을 상대를 한 거다 보니까 저는 텍사스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5연승이 과연 실속 있는 5연승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스턴 대 양키스 경기, 라이벌 매치죠. 얘네가 이제 또 얼마 전도 맞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요가 이제 오락가락을 많이 했는데 양키스 만나갖고 4.2이닝 동안 5실점을 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베요가 양키스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맨날 이제 한 6이닝 먹고 7이닝 먹고 하면서도 안정적인 게임을 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양키스한테 크게 당한 거거든요. 그때도 또 홈이었는데 그게 조금 거슬리죠. 일단은 베이오의 올 시즌 활약도 미덥지가 않은데 직전 양키스한테도 크게 두드러 맞은 것들, 이런 게 조금 의심스럽고, 이 코르테스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 시즌도 홈에서 2.48, 원정 6.04로 특히 원정에서는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는데, 저번에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는 6이닝 실점으로 굉장히 잘했지만은 그 이후에 템파베이와의 연전에서 4.1이닝밖에 못 먹고 5실점 6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코르테스 역시 원정에서의 아쉬움도 있는데 최근에 마운드 분위기도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각각 이제 베요는 양키스한테, 코르테스는 보스턴한테 약한 면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슬리는데 둘 다 이렇게 피안타율이 좀 높습니다. 코르테스는 2.78, 베요는 3할 1푼 1리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오바를 보고 싶어요. 둘 다 상대팀한테는 약하다는 점이나 요즘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다는 점들, 그리고 보스턴은 꾸준하게 지금 빠따를 잘 치고 있고, 양키스는 종종 잘 칠 때가 있는데
홈런 페이스 같은 것들은 꾸준한 편이고요. 또 라이벌 매치에서는 얘네가 올 시즌에 벌써 이제 좀 6번 정도 맞붙었는데 평균적으로 10.3점이 났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한번 9.5 기준으로 오바 쪽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는 이게 그 센가가 복귀 등판이에요. 작년에 아마 센가가 사이영에서도 내셔널리그 사이영 한 3등인가 4등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데뷔 시즌을 보냈는데 그 이제 뭐 고스트 포크볼 이런 별명도 있죠. 그만큼 훌륭한 포크볼 지니고 있고 포크볼에 감춰진 이런 훌륭한 커터 같은 것들 플러스 18이나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훌륭한 좀 볼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어디까지나 좀 제구가 문제가 있죠. 작년에도 166이닝 동안 볼넷을 77개나 줬다. 제구가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도 거의 뭐 이닝의 절반에 필적하는 이런 볼넷을 내줄 정도로 아직까지도 제구 문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가가 아마 복귀 등판에 지금 뭐 85구 정도 5이닝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센가가 이닝 소화도 그렇게 많이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좀 데뷔 등판이기도 하고 정상 컨디션도 아닐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의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애틀랜타는 찰리 모튼을 꺼내는데 뭐 늘 말하지만은 훌륭한 커브를 지니고 있어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 포심 꾸준하게 최근 3년 동안 포심이 마이너스 피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찰리 모튼은 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투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찰리 모튼이 통상 매치 상대로는 피안타율 같은 것들도 우수한 면도 있다. 246번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경기인데 어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어제는 심지어 애틀랜타가 에이스인 세이를 꺼낸 날이었다. 그랬는데도 패배를 했거든요. 애틀랜타 빠따가 안 도와줘가지고. 매츠는 사실 애틀랜타보다는 좀 빠따적으로는 좀 더 나은 면모가 있습니다. 어제도 위기가 좀 있긴 했는데 4안타 치고도 3점을 뽑으면서 승리하는 경기도 있었고 어제 또 위기가 있었는데 그 호세 부토가 세베리노를 잘 구원을 해줬죠. 그런 경기를 하면서 저는 일단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날만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뭐 센가도 좋은 투수긴 한데 오늘 이닝 소화도 아쉬울 것 같고 좀 긴 이닝을 먹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매치 사이드로 보기는 볼 텐데요. 그만한 뭐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별로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화싹 대 시애틀 경기. 자, 드류소프랑 커비가 붙는데요. 이 드류소프는 생각보다 지금 뭐 신인 투수 치고는 방울 같은 것도 훌륭한 면도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뭐 이닝은 그렇게 많이는 못 먹어도 제구도 그리고 볼넷도 좀 많이 주는 편이어도 방울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구사하는 대부분의 구종들이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뭐 얘가 이제 이닝도 38이닝밖에 소화를 안 했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38이닝 동안 볼넷을 17개나 줬고 피안타율은 적더라도 볼넷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할 면모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거둔 성적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시애틀은 조지 커비가 나오죠. 조지 커비는 지금 뭐 최근 10경기 동안 2.05 단 한 번도 뭐 사실점 한 적이 없었고 가장 많이 했던 게 6이닝 동안 3실점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경기들을 좀 많은 이닝 소화하면서 잘 막아줬습니다. 그만큼 커비는 훌륭한 이런 좀 기류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정이라는 게 조금 거슬리죠.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이제 2.52, 원정 3.86으로 다소간의 원정에서는 조금 포스가 떨어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어제까지나 제가 이제 또 시애틀의 빠따가 되게 안 좋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화싹은 1할 8푼 9리 11연패 최근 15경기 동안 1승 14패예요. 그만큼의 화싹은 전력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 있다. 근데 이 와중에 시애틀 역시 아로자네나를 데려오긴 했어도 그 전에 뭐 훌리오 로드리게스라든지 JP 크로포드, 타이 프랑스도 DFA 시키고 그냥 빠따의 구멍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기라면은 그냥 언더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네요. 다음 경기 켄자 대 시컵인데 프레디 싱어랑 핸드릭스가 붙죠. 이게 싱어한테 아쉬운 점은 올 시즌에 확실히 괜찮긴 해. 그 이제 재작년에는 켄자의 에이스 모드였었고 작년에는 5.52로 되게 아쉬운 시즌을 보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방울도 상당히 훌륭한 편에 있어요. 그래서 싱어가 다시금 조금 본인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 좀 연속성이 아쉽습니다. 저번에 한창 잘하다가 보스턴한테 2.2이닝 동안 사실점 맞고 내려간 적도 있었고 꾸준하진 않다. 이런 게 아쉽죠. 뭐 올 시즌 들어서는 이제 또 제구도 여전한 제구에다가 피홈런도 다소간에 줄어든 모습도 있고 괜찮은 면모가 많이 있기는 한데 이 연속성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핸드릭스는 일단은 마탱이가 많이 갔거든요. 한창 옛날에 잘했을 때보다는 옛날엔 진짜 뭐 이런 구속 같은 부분이라도 뭐 스터프의 강점은 없었는데 되게 안정감 있는 수수였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너무 좋고 뭐 이랬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되게 아쉽습니다. 올 시즌도 초반에 선발로 할 때 되게 안 좋았다가 불펜 가서 가다듬고 왔는데 또다시 선발로 올렸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냥 이 친구 역시도 연속성이 조금 없어요. 그래도 올 시즌 통틀어서 보여준 면은 싱어가 조금 더 낫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핸드릭스가 캔자스 시티한테는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보면은 핸드릭스가 많이 상대를 안 했어도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선발상의 우세도 싱어 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핸드릭스가 또 캔자한테 약하네. 요즘 들어서 좀 오락가락도 많이 하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캔자 쪽으로 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시카고 컵스는 최근에 또 후반기 들어오면서 8안타, 4안타, 4안타, 8안타, 7안타, 6안타 전반기 막바지 때 좋았던 빠따 흐름을 완전히 또 내려놓은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이거는 또 캔자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내일 또 캔자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 평소보다 OPS가 훨씬 더 튀는 면모도 있고, 저번처럼 맥카서가 저의 뒤통수를 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캔자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러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일단 페랄타 대 로저스, 제가 이제 로저스를 많이 깠거든요. 이 친구의 모든 구종, 주요 구종들이 다 피안타율 3할이다. 옛날에 그 한창 잘했을 때에 비해서는 구속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맨날 욕하던 기간 동안에 주요 구종들의 피안타율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근근히 잘 맞거든요. 요즘에 좀 이닝 수화도 아쉬울 때가 종종 있는데 어쨌든 최근 10경기 54.1이닝 동안 3.31 비교적 괜찮아요. 이 와중에 또 승우는 없다 뭐 이런 투수인데 그러니까 뭔가 껄끄러운 투수예요. 이 새끼를 좀 뭐랄까 좀 족밥으로 보고 상대팀의 마행을 가자니 근근히 잘 막아. 이래갖고 당한 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경계를 좀 해야 되는 투수고, 페랄타 역시 제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하죠. 올 시즌 미러키에서 도약을 해줘야 되는 그런 투수인데 많이 아쉽다. 지금 뭐 보이는 방어율도 그렇고 삼진 같은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많은 피홈런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때는 맞는 위기를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면모들 때문에 페랄타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도 좀 애매합니다. 요즘에 마이애미가 못 치지는 않거든요. 미러키도 최근 6경기 동안 이제 후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5승 1패에다가 그전 전반기 마지막 경기까지 해가지고 6경기 동안 5승 1패, 그리고 이제 또 홈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 미러키 승 쪽에다가 오바를 보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미러키가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는 오피스가 되게 많이 튑니다. 얘네들이 좌하는 상대를 할 때 뭐 원정이라든지 그리고 낮 경기 밤 경기 이런 편차에 따라 가지고 좌한 상대로는 이게 컨디션 오피스가 엄청 뒤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할 때는 가장 잘 치는 시점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로저스가 미러키 상대로 엄청 안 좋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안타율도 3할 7푼 1이 엄청 높고 기대 피장타율도 엄청 높고 볼넷도 적게 준 것도 아니고, 반면에 페랄타는 피안타율이라든지 뭐 기대 피장타율 이런 것들 여러 면에서 페랄타가 조금 더 안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페랄타가 내일은 괜찮을 거다. 로저스는 여태 근근히 막아줬지만은 조금 미러키한테는 약할 수가 있다. 마침 미러키도 요즘에 좀 팀적인 상승세도 있고 이렇게 바다적으로도 좋은 컨디션에 임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뭐 미러키 승 쪽에다가 조금 더 욕심낸다면 오바? 페랄타를 조금 얕잡아보는 것도 있고, 마이애미 요즘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미러키 승 사이즈나 오바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은데,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다저스 경기인데 프랜버 발데즈랑 개빈 스톤이 붙습니다. 자, 일단 프랜버 발데즈는 올 시즌에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작년 후반기쯤? 작년 전반기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작년 후반기부터는 급강하는 모습이 있다. 올 시즌도 방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애초에 싱커나 이제 그 커브 구사를 하면서 그 아주 극단적인 땅볼 투수고 뭐 홈런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내주고 제구도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런 투수여가지고 일단은 발데즈는 다른 팀에서도 봐도 꽤나 까다로운 선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피안타율 같은 것들이 너무 높다. 자, 개빈 스톤도 한창 좋은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애리조나한테 3이닝 동안 4실점, 필라델피아한테 4.2 4실점 하면서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빈 스톤이 다저스에 거의 에이스다운 활약을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방울도 좋고 승수도 많이 챙기고 이랬는데 전반기 막바지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제 휴스턴은 경기를 안 했고 다저스는 그 불펜 소모도 꽤나 많았어요. 이래서 경기가 조금 길게 갈수록 오버 가능성도 높아지고, 요즘에 양팀 선수들의 폼을 봤을 때, 그리고 휴스턴은 또 홈에서 경기를 한다. 다저스 어디까지나 무서운 빠따력을 지니고 있다. 전체 OPS 1등 팀이니까. 그래서 선발 왁구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얘네 둘 다 사실 실속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다저스 승이나 뭐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다저스 승을 보는 거는 물론 휴스턴도 좋은 팀인데
저는 이게 좀 뒷심 같은 면에서는 물론 다저스가 불펜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다저스가 휴스턴보다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다저스가 지금 최근 7경기 6승 1패 뭐 이렇게 달리고 있고 조금 개빈 스톤의 요즘 성적보다 여태 해준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꽤나 비빌만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저스 승사이드의 오바 조금 이렇게 보고 싶네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경기. 저는 이 경기도 조금 도망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소니 그레이 보시다시피 승수도 괜찮고 작년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2등을 했는데 일단 방어율이 조금 높아졌었죠. 올 시즌 초반에는 세인트루이스로 둥지를 트면서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처맞는 모습이 있었다. 특히나 이제 또 7월 들어서 3경기 동안 6.16으로 하락세에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뭐 이제 또 홈이랑 원정 차이 있습니다. 부시 스타디움에서는 지금 2.14, 원정에서는 5.29.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소니 그레이도 좀 워싱턴한테 상대적이 안 좋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보고 이 맥켄지 고어도 얘도 좀 아쉽죠.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에 3.12, 2.76 잘하다가 6월 들어서 5.13, 7월달에 4경기 동안 7.47 이 꼬라지예요. 둘 다 요즘 들어서는 처맞고 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상대 전적도 되게 좀 별로거든요. 둘 다. 자, 일단은 맥켄지 고어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피한 타율이 아주 또라이급입니다. 4할 오픈 5리로 얼마 전에도 세인트루이스한테 아마 4이닝 동안 5실점인가 했던 기억이 한번 있었고요. 피장 타율도 매우 높고 볼넷도 너무 많이 줬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도 워싱턴 애들한테는 피한 타율이 3할 오픈 3리예요. 둘 다 상대 피한 타율이 너무 높아. 이래가지고 7.5라는 기준점이 조금 오바를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소니 그레이 생각하면은 어쩌다 좀 좋은 게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맥켄지 고어도 공 자체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구속도 많이 오르고 올 시즌이 좀 브레이크아웃 시즌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어지간하면 좀 피해가고 싶네요. 소니 그레이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쪽의 배당도 나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살짝 뭐 오바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사이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경기는 천사 대 오클랜드 경기인데 오클랜드가 이제 또 폴 블랙번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이제 마지막 등판이 5월 11일이다 보니까 거의 한 80일 만에 등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을 할 때도 너무 안 좋았어요. 3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얼마 안 했고 18.00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오클랜드가 막 에스테스라든지 스펜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도 좀 미덥지가 못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오클랜드는 최근 들어서 빠따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상대팀의 선발이 좀 이렇게 펄머너라든지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아마 그 로젠버그인가 그 친구였었죠. 상대의 선발이 조금 뭐 대체 선발이라든지 신인 선발, 불펜데이 이럴 때는 오클랜드가 빠따로 후려팬 게임들이 엄청 많았었다. 오늘 경기도 사실은 4회에 모든 득점이 나긴 했지만은 오클랜드가 9안타 치면서 홈런을 3개나 뽑았거든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6대5로 승리를 했는데 저는 어제랑 똑같이 임하도록 할게요. 오클 승사이드에다가 오바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이제 폴 블랙번이 요즘 활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클랜드에 좀 기대감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9.5여도 저는 또 한 번 오바를 볼 것 같긴 하네요.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애리조나 대 피츠버그 경기. 사실 선발 왁구상으로는 당연히 갤런을 좋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피츠버그의 오티즈가 최근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원래는 이제 오티즈도 정규 선발 라인은 아니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프너 쓰고 뭐 물로진스키 같은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오티즈한테는 5이닝 맡기는 이런 게임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오티즈가 뭐 이렇게 좀 롱릴리프로 나올 때라든지 선발로 뛰어서도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어율이 1.01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거 오티즈 나오는 게임은 피츠버그가 그렇게 쉽게는 안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애리조나의 잭 갤런 맨날 보이는 게 그래도 홈에서는 꾸준했다. 올 시즌도 부상도 조금 있었고 이제 복귀 등판 이후로도 조금 오락가락도 하고 해가지고 갤런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에 피츠버그 빠따도 썩 좋지는 않잖아요. 생각보다 승리는 많아. 피츠버그가 최근 10경기에 뭐 8승 2패에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빠따는 최근 4경기 동안 6안타, 8안타, 7안타, 5안타, 홈런 한방, 출루도 많이 못하고 뭐 이런 시점이 있어가지고 내일도 피츠버그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이렇게나 오피스가 리그 꼴찌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게임이 괜찮아 보이네요. 이게 애리조나가 과연 오티즈를 두드러 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간 좀 불확실한 게 이게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이 약간 누가 나올지는 모르긴 한데 일단은 갤런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애리조나에서 엄청 하급 선발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저는 언더 같은 거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제 갤런의 선발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보실 분들은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인데 카일 해리슨이랑 프리랜드가 붙죠. 근데 이게 프리랜드가 요즘에 복귀 이후에 되게 좋은 점, 이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는 엄청 안 좋았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냥 엄청 두드러 맞고 3, 4월 달에 4경기 치르면서 뭐 방어율이 그냥 말도 안 됐었으니까 18점인가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복귀 이후 지금 5경기 동안 굉장히 좋거든요. 이 와중에 그 뭐 홈에서도 한 3경기 정도 하고 쿠어스에서도 많이 뛰고 했는데 방어율이 상당히 봐줄만 해요. 이게 얘가 아마 한 2018년인가? 데뷔 2년차 때 막 사이언 레이스 4등인가 5등인가 하고 잘했을 때가 있는데 요즘 복귀 이후에는 되게 잘해주고 있네요. 아무튼. 그리고 카일 해리슨 작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상당히 주목하는 유망주였는데 좌완 선발이었는데 올 시즌에 나름대로 연착륙을 한 셈이죠. 올 시즌에 뭐 이제 이닝도 91이닝이나 소화를 하고 중간에 조금 빠진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해리스는 그래도 이 정도면 샌프란시스코 선발의 한 축으로 쓸만하다 이런 얘기는 해볼만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통산 이제 해리슨이 콜로라도 애들을 상대를 상당히 잘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조금 보면은 피안 타율이 1할 8푼 9리밖에 안 돼요. 콜로라도 애들한테 상당히 강했던 해리슨이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는 아쉬운 게 좀 7.5를 준 게 아쉽네. 아무래도 프리랜드의 겉모습도 그렇고 해리슨도 방어율도 아쉽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게 7.5가 아니라 8.5였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같으면 저는 좀 언더 쪽으로 보고 싶었는데 약간 좀 망설여집니다. 저는 배당 대비 콜로라도의 프렌 같은 것들도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신통치가 않은데 콜로라도는 보스턴을 뭐 21안타 두드러 패고 15안타 두드러 패고 홈에서 좀 좋은 모습도 있었다는 점도 이런 게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네요. 물론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큰 콜로라도라지만은 그래도 요즘 분위기 자체는 콜로라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랜드 조용조용히 후반 이제 복귀하고 나서는 잘해주는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콜로라도의 뭐 역배 사이드나 프렌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